리얼미터 나와주세요. 자, 정례 운동장이 바뀌었다고 계속 얘기했죠. 네. 원래 이념 성향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잘 안 변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하는데 이게 한 2년 한 2개월 지난 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게 보수층입니다. 33%에서 23%에 약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요게 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 17% 돼요. 진보입니다. 28%가 됐어요. 역전이 됐고 여기서. 예, 역전이 됐어요. 원래 중도는 한 38%에서 40%좀 비슷한데 요번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고요. 요번 볼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보겠습니다. 왜 보수 그리고 여권이 망했냐. 국정교과서가 1단계 스타트고요. 두 번째 4.13 총선 참패가 아주 심각한 공천 갈등이 일어났었죠. 이 빨간 게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층인데, 예. 그리고 파란 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층인데, 이게 두 개가 점점 좁혀지죠, 이렇게. 네. 쭉 보시면.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뒤집어져요. 예. 그쵸? 예. 근데 지금 이제 국정농단 전국이 시작됨으로써 이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것이지, 단순간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네. 이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라인의 실체를 보면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게 부끄럽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사를 창조해낸 거예요, 최순실이. 네. 바뀔 수 없었던 이념 지형의 역전을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가짜네, 이런 예. 인식을 일으키는 거죠. 이 중도층도 예전의 중도층이 아닙니다. 그 중도층을 이제 한 색깔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통 얘기하면 진보적 중도층 아니면 보수적 중도층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의 중도층은 진보적 중도층의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네, 크게 판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일 8일 기준으로 미사일 발사했죠. 사드 반입했었죠. 김종인 씨 탈단했죠. 양양자 씨 기종노조 발언이 있었죠. 민평연계 일부 박영선 합류했죠. 그리고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이 대선 주자에 미치는 각각의 긍정성, 부정성, 방향성은 다 다른데 거의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1위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지난주, 지지난주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36.4%였어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소폭 빠졌지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데 이 또한 큰 변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는 것이 이제 멈췄어요. 행보로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이 이제 5명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6%포인트 올랐는데 가장 크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5위였는데 4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대신 안철수가 빠졌네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 크기에 비하면 네. 뭐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로 사람들이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젠. 네. 그래서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하고 충청권에 각각 그 황대행하고 안지사한테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주중 집계에서는 전부 다 1위로 떠올랐습니다. 전 지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좀 주요하게 볼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안희정은 호남에서 대폭 빠졌습니다. 내일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크게 변동이 없지만 구석이 좀 달라졌구나. 예, 민주당으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사실 경선에서 호남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표가 가장 많으니까. 게다가 거기서 시작하니까. 예, 거기서 좀 역전이 많이 됐습니다. 안철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황교안 또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조사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참여 의향청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조사를 다 했지만 2월 4주 초에는 5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는 50% 나왔었고 2월 4주차에는 53% 나와서 조금 지난 3월 1주차에서는 6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1차에서 과연 문재인이가 좋아. 예, 그렇게 문제 해, 그냥. 드릴게요. 너무 아니면은 개라고 해, 개. 63%까지 올랐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 추세는 네. 문 대표가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전히 밀리고 있는데 또 속사정을 아까 이제 세부 봤잖아요. 속사정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전을 했고 이쪽에서도 이 조사도 다름이 안 납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이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재명 시장이 훨씬 더 조금 이제 안희정보다 안희정보다 조금 안희정보다 이재명이 좀 기울 수 있지 않을까 둘 간의 비교해서 그렇게 2등을 할 거다. 2등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추세를 간다고 그리고 한다면 이제 최성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3월 3일 1차 토론을 했었고 3월 6일 날인가 7일 날 2차 토론을 했는데 이거 아쉽게도 보시면은 이게 3월 3일 날 조사 1차 토론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이 조사가 내일 완료가 되는데요. 분명히 아마도 최성 고양시장이 1, 2%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여기서 보통 1, 2% 나오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 증명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층이니까 이런 걸 봤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아직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최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챙겨봐서 네. 지지율이 좀 생기고 있다. 지난주에 언론사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한국갤럽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너무 다르다. 리얼미터하고.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문재인은 비슷한데 보십시오. 황교안 안희정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황교안은 한국갤럽에서는 8% 나왔고 우리는 리얼미터는 15% 정도 7%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희정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차이면은 이제 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르냐? 조사 방법하고 질문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조사안이 앞에 있습니다. 서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치자면은 무규명 투표가 아니에요. 기명이에요. 갤럽의 방식은? 갤럽의 방식은. 리얼미터도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혼용을 하긴 하는데 2대8로 자동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투표를 치자면은 무규명 투표예요. 왜냐하면 음성이 들려 나오면 혼자서 누구한테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킴이 없이 혼자서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닌 게 무기명 투표로 찍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군가 보는 거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참여를 안 하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같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 밑에 유보층을 한번 보십시오. 파란 게 리얼미터이고 이제 황색 계열이 한국갤럽입니다. 유보층이 무려 21%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과정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유보층 잘 모르겠다 없다라고 하는 응답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가 나왔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이 자동 응답보다 없다 잘 모르겠다가 많아요. 그는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나 지금 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오늘 CBS 의뢰로 오늘 조사가 끝났는데 76.3%가 나왔어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소위 갤럽의 방식은 샤이 보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조사 방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7%포인트의 차이가 바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객관식 방식입니다. 즉 다 불러줍니다. 물론 로테이션 합니다.
불러주고 한 명을 뽑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갤럽은 지난 3주차 전부터 이전에는 객관수를 먼저 했어요. 근데 주관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질문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여론조사를 같이 보거나 네네. 그 차이를 해설해 가면서 이 추세를 봐야 되겠네요. 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지율 변동이 크게 없었다. 탄핵은 다르겠죠. 맞습니다. 탄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큰 사건이 연달아 2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야권의 주자들이 일부 빠져야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위에 제가 요구했을 때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제일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탄핵이 되면 그러면 야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여권이 유리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처럼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야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 뭐 탄핵이 인용되면 바른정당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